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자회견문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훔친 얄팍한 정치, 전북의 미래를 인지로 삼지 마십시오. 김관영 후보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하십시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이원택입니다. 선거가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도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치열하게 정책을 결여할 선거판이 한 후보의 참담한 기만극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넘어 전북 정치를 지켜오신 도민 여러분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현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지금 전북에 필요한 것은 유기를 모면하게 한 변명도,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착시도 아닙니다. 오직 진실하고 책임 있는 정치뿐입니다. 그런데 김관영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금도를 넘고 말았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명백한 금품 제공 사실이 영상으로 폭로되어 민주당에서 제명된 인물입니다. 선거에서 금품 살포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나 덮어줄 수 있는 관행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허물고 깨끗한 선거를 염원하는 전북도민과 민주당 얼굴에 곡칠을 한 중대 범죄입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때 반성하기는커녕 아무 상관도 없는 정청래 당대표를 끌어들였습니다. 개인의 중대 비리를 마치 당 지도부와 갈등인 양 둔갑시켜 도민의 눈을 가리려 한 치졸한 물타기였습니다. 그렇게 당을 흔들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떤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까지 선거판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과 관계를 암시하며 마치 여전히 민주당과 연결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도민의 판단을 교란하는 파렴치한 정치행위입니다. 김관영 후보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이 당신의 치부와 범죄를 가려주는 방패입니까?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후보가 무슨 염치로 대통령을 거론합니까? 자신의 명분 없는 출마를 대통령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민주당과 연결된 후보인 것처럼 착시를 만들어 표를 얻으려는 양도교육의 정치적 꼼수이자 도민 기반입니다. 도민 여러분, 이런 꼼수 정치인에게 전북의 100년 대기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전북의 맹공이 걸린 중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과 알리백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피지컬 AI와 반도체, 수수산업, 방위산업, 농생용 바이오, K-POP, K-컬처를 아우르며 대한민국 미래의 산업의 거점을 거듭나야 합니다. 이 거대한 도약의 열매는 반드시 도민의 밥상으로 골목경제로 온 길을 이어져야 합니다. 도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진정한 체감성장, 그것이 저 이원택이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전북의 미래입니다. 이 막중한 과제들은 대통령의 이름을 앞세워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덮으려는 무책임한 후보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진짜 민주당 원팀만이 전북에 찾아온 100년 만의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김관영 후보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또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선거 전에 끌어들이며 도민에게 가짜 민주당 행사를 한 것에 대해 당장 사과하십시오. 금품 선거로 제명된 자가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전북 선거를 더럽히고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책임을 지고 즉각 후보직에 물러나십시오. 현명하신 전북도민은 저들의 얄팍한 거짓말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자신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선거를 왜곡한 가짜인지, 누가 이재명의 정의와 흔들림 없이 손잡고 전북을 책임질 진짜인지를 투표로 심판해 줄 것입니다. 저 이원택은 도민을 속이고 전북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구태 정치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민주당 원팀의 강력한 힘으로 전북의 위대한 도약을 반드시 증명해내겠습니다. 오로지 전북 반드시 체감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입니다. 기자님들 질의를 해주시면 두 번째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팩트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오늘 김관영 후보가 그 라디오 방송에서
그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한 사실 맞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 파악한 바로는 전화 통화를 한 거 자체는 맞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전화 통화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자를 뭐 보냈는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확인한 바가 없고 오늘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지름덕 과정에 전혀 사실이 아니고 더 이상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제가 또 여기 온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쉬운 질문 같은데요. 또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이재명 정부와 가장 호흡이 잘 맞을 후보가 누구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당원이시고 또 민주당 정부입니다. 당연히 집권 여당의 후보인 저 민주당 후보 이원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김관영 후보가 언제 친명이 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언제부터 친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때 의총장에서 제가 나가서 반대 토론했던 당사자고요. 또 그게 가결되고 난 후 의총장 안에서 비공개로 난타전이 붙었을 때 그걸 통과시킨 사람으로 예측되는 국회의원들하고 거기서 엄청나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 앞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 구속이냐 기각이냐 그 기도회 있을 때 한 30-40명 국회의원이 그 서울구치소 앞에까지 갔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울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명이죠. 그리고 제가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대표께서 뭐 정치 투쟁도 중요하지만 민생 문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때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쌀값 하락 문제, 양곡관리법, 또 속값 하락 문제, 한국법 등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그때 맞서 싸웠습니다. 삭발도 했었고요. 그때 민생 문제로 제일 잘 싸우는 게 농해수위라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농해수위가 제일 잘 하고 있다고 칭찬도 해주셨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성격과 스타일상 제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알리거나 자랑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저는 친명으로 그렇게 일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구도를 자꾸 만들어서 선거판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정말 봅니다. 그건 부도덕한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정당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당의 후보가 있는 거고 국민의힘 후보가 있고 민주당의 후보가 있고 정당의 후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이 소속되지 않으면 무소속 후보인 거죠. 근데 마치 무소속 후보가 아닌 정당의 후보인 것처럼 하는 것은 정당 정치를 기반하는 겁니다. 정당 정치는 그 정당의 선출 과정을 통해서 그 후보가 나오게 돼 있고 그 역사적 기반 위에 활동을 하게 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당 정치를 말씀하셔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민주당 원팀이 아니면 전북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많은 도민들도 궁금해하거든요. 이제 정당 정치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 또 그다음에 의회 또 지방자치가 원팀이 되는 건 좀 소중한 거긴 한데 그걸 하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그래 그럼 민주당이 아니면 호남에서의 정부 발전은 민주당이 책임지지 않을 거야? 지금 대구 경북이나 부산 가서는 열심히들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또 이런 사회적 박탈감에 대한 또 오해 여지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 경북을 가서 지원한다는 문제하고 원팀의 문제라는 건 좀 다른 각도의 문제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원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통령도 민주당,
당정청이 민주당 입장에서 전국의 비전이나 정책이나 현안을 조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집권여당 도지사가 들어가서 그걸 조율해내고 조정해내야 됩니다. 근데 당정청의 파트너로서 무소속은 파트너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소속은 파트너가 될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정청 원팀으로 갔을 때 국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또 우리 전북의 미래를 국가 정책에 더 많이 반영하고 또 그런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렇죠. 명백한 사실인 것 같고 이제 무소속이어도 나머지 국회의원이나 민주당이 도와야 하느냐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런 부분도 네, 네. 그러니까 무소속 도지사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좀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가기능 발전 취지에서 맞춰봤을 때 아니 그거야 뭐 이제 그 부분은 꼭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힘이 있더라 하더라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아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시는 이 기회가 뭐 해방 이후 처음으로 찾아온 기회라고 현대차 구조라든가 피지컬 AR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수준으로는 다가가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는 뭐 17개 광역시도가 정부의 정책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되겠죠. 그러나 각종 공모 사업, 네? 그다음에 예산 사업 과정에서는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예. 어저께 그 여론조사가 좀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좀 대응책이 있으신지. 제가 볼 때 어제 여론조사는 그 사전복신문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부분은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정부 유출 문제를 떠나서 선양빈 설문 구조라든가 또 답변 구조가 있고 또 진행된 시간이 제한적이었고 진행된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저희는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